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심화반 들어가면 우리 감정평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좀 와보세요. 여러분들 학개론이 총 몇 가지 파트 나눠져 있죠? 총 8개 파트 나눠져 있죠? 이제 와보세요. 이제 와서 8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처음에 총론, 그 다음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좋습니다. 요게 잠시만 전반부라고 얘기하죠. 전반부에서 17에서 한 1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재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요, 투자론,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 뭐다? 감정,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잠시만. 오늘 심화반 하면서 먼저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 먼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가 우리 총 40문제 출제가 돼요. 총 40문제 중에서 여기서 15% 내외로 나온다라고 나와요. 그럼 감평에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15% 내외. 몇 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중. 그쵸? 40문제 중이니까 몇 문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문제 중. 6문제 정도.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파트는 분명히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우리 1시간에 1문제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 지금 받으셨겠지만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하자 하시는 것 같아갖고 문제 갖고 왔어요. 근데 손도 못 댈걸? 문제 어려워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도 못 댈 거예요, 당연히. 손도 못 댈 거예요. 풀다가 집에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 저와 함께 풀 거예요. 저와 함께 풀 거고, 그리고 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감정평가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제가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갖고 왔죠. 2조 정의. 요 맨 뒷장에 보시면 있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이게 저한테 설명을 듣고 나면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게 될 거라니까. 아시겠죠? 다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다 준비해왔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제가 주말에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네?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요즘에 바빠가지고, 교재 만들고 바빠가지고 했는데 주말에 한번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라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감정평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크게 2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파트 전반부에서는 기초이론 나오고요. 나중에 얼마 쉬운지 아십니까? 기초하고 두 문제는 마다 3방씩 나올 겁니다. 3방씩 나올 건데 보통 여기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3방식에서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앞뒤로. 그래서 오늘 기초이론 요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문제씩 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504페이지, 505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필기할 거나 적을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저와 함께 보시다가 요거 끝나고 나면은 2달 뒤에 요약집 드릴 거예요. 그 요약집 보면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기본서 수업할 때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거 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디서 받으시냐면, 여러분 네이버 쓰시죠? 요거 네이버 쓰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송도윤 밴드다라고 치시면 돼요. 송도윤 밴드다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못 받으셨던 자료들 다 있고요. 기본서에서 혹시나 설명 듣고 싶은데 못 듣던 설명 다 있고요. 아시죠? 제가 다올 테니까 단체로 가입하셔서 자료 다운받고 자료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 감정평가 앞부분 기초이론 할 거예요. 기초이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 부동산 공부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완전 처음이다. 완전 분 계시죠? 그래도 들어서 다행이다.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감정평가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 가격 좋고요. 가격. 그리고 또 돈. 이거예요. 감정평가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를 뿐이야. 길 가다가 언니 저 아파트 얼마야? 얼마일 것 같아? 얼마야 아니죠. 얼마일 것 같아라고 물어보죠. 그럼 언니가 뭐라 그래요? 나 9억 5천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죠. 그럼 옆에 있던 분이 너는? 물어보면은 난 언니 10억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싹 다 감정평가예요.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가격은 값이 하나예요. 왜? 여러분 들어봤죠? 예전에 그 권장 소비자 가격 알아요? 가격은 뭐? 값이 하나인데 우린 지금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죠. 네 생각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원래 감정평가의 가장 큰 정확한 정의는 요거예요. 자, 토지 등의 무엇을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얼마인지를 써냈다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야. 감정평가가 너무 쉬운데 후반부에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자, 감정평가 뭐라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했다. 길 가면서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나요? 길 가다 그렇죠? 언니 저거 아파트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난 9억 5천, 너는 10억. 이게 싹 다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나 감정평가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썼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혹은 가액으로 썼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무엇을 매긴 거니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판정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감정평가는 요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넘어오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교수님, 가치와 가격은 뭐가 달라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감정평가에서 훨씬 더 중요한 파트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불러본 적 있는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럼 이름 한 개죠. 별명은 왜 서너 개예요? 네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별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치가 크면 귀한 놈이 될 거고,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용돈을 드리면 아이고 내 새끼 돼요. 용돈을 안 드리면 갑자기 저걸 레벨로 나왔나라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다? 가치 달라지죠. 제 이름은 뭐예요? 송동이 하나인데 가치는 달라지죠. 용돈 주면 우리 아들 되는 거고, 용돈 안 주면 내가 저걸 왜 나왔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가격은 뭐라고? 하나인데 가치는 몇 개? 여러 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노래 한 곡 처음 할게요. 자, 가격은 뭐 하나인데 뭐 가치는 여러 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하시는 분들 틀릴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현재 값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자, 가격은 하나의 값이기도 하지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매매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가. 지불되니까 뭐다? 과거가. 아시겠죠? 저한테 이 기출문제 틀리고 와서 맞추게 해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말씀드렸죠? 격은 언제값, 겉값, 끝. 이걸 말씀드리고 난 뒤부터 한 번도 안 틀려요. 어떻게 문제를 내도. 왜? 기억, 끝. 이거 틀리면 앞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보세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요게 1탄. 노래의 1탄. 두 번째, 가격은 언제예요? 과거인데 가치는 언제 거예요? 가치는 현재 값.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이 나올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물어보거나 기출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요것만 물어봤었어요. 가격은 현재 값인데 가치는 미래 값이다. 틀렸죠. 왜? 가격은 과거 값이다. 뭐다? 이미 지불된 과거의 값이다. 권장 소비자 가격 써져서 나오잖아. 내 주머니에 보면. 요즘에 안 보이지만 그쵸?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가격은 하나의 값이고 과거값이면 가치는 무수히 많고 대상 부동산의 현재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키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 나올 필요 없어요. 가격은 하나,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뭐다? 현재 값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한테는 되게 소중한 것이, 어떤 분한테는 되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되게 가치가 커요. 왜? 수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혹시 헷갈리거든. 이거 기억하세요. 분필도 수업 전에 가치가 다르다. 나랑 교수님이랑 가치가 다르겠죠. 저한테는 되게 귀해요. 수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준비해놓고 수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은 하나의 값,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심화반에서는 좀 쉬운 거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우리 업무 기술상의 감정평가라는 것을 차원을 나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요. 자,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에 체크하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만 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감정평가를 전문가만 해야 된다면 감정평가사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흔하게 얘기하죠. 언니, 아파트 얼마일까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를 일반인이 하면 1차 수준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걸음마 수준인 거죠. 근데 두 번째, 감정평가사 아니에요. 아닌데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어디 부동산과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중개사라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부동산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정평가하면 2차인 거예요. 이것도 안 어렵죠? 3차 마지막 그거예요. 전문가. 누가 하는 거? 감정평가사가 하는 감정평가는 뭐다?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는 일반인. 1이니까 일반인이겠지. 이걸 왜 틀려오는 거야, 진짜. 1차는 뭐? 일반인. 됐죠? 2차는 뭐? 감정평가사는 아닌데,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3차는 누구? 전문가 오는 거지. 아시겠죠? 평가사가 하는 것은 3차 수준의 감정평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1차 수준의 감정평가는 일반인입니다. 자, 아직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넘어오시고, 요거 하나만 펼쳐주시죠. 요거 하나만. 자, 여러분들, 우리 제가 드린 프린트물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맨 뒤에 하나 보세요.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뒤에 한 장 보면,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읽어보시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어디에 틀렸는지 아시겠죠? 제가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됐어. 그건 이따는 말씀드렸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초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는 되게 뻔해요.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 규칙은 무조건 출제된다.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와 있죠? 몇 조? 9조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에서는 기준 시점을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요걸 한번 체크해주세요. 요걸 한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눈에 보시면 됩니다. 교재는 됐고. 뭐다?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한다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5회 기출문제였었어요. 다만 미리 정했을 때는 언제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머리에 넣어가야 돼, 머리에. 아시겠죠? 저 따라와야 돼. 여러분,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기억은 영원히 까먹을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은 감정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뇌과학, 막 행동 발달, 막 학습법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책을 한 번씩 읽어도 되는데,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으려면 감정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면 평생 안 까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죽을 뻔한 기억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느낌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천천히. 그게 여러분들 뇌가 갑자기 확장돼가지고 기억하려고 그런 거래요. 다시는 그런 상황 안 맞이하려고. 되게 놀랍죠.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죠,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최근까지 밝혀진 뇌과학에서, 감정을 풍부히 써서 공부를 하면 기억이 잘 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왜 선생님 좋아하면 시험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이유래요. 그냥 그 사람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죠. 저는 수학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 많이 실으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막 졸지 말고.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이렇게 돼서 아시겠죠? 여기 와보세요. 자,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자, 보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에서는 기준시점을 언제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요걸 지워버린 거야. 미리 정하였을 때는 이걸 지워버리더라고. 이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래서 미리 정했을 때는 언제? 가격조사가 가능한 날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억 하나 해주세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요건 가볍게 보셔도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조건 평가고 됐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이제 정리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2조 있었죠. 2조. 2조는 정의에 대한 거예요. 5조는 시장 가치에 대한 거고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에 대한 거고 지금 보실 게 몇 조? 7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감정평가는 뭘로 하라고? 각각 하라고.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개별로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감정평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 웬만하면.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한정해서 감정평가 해봅시다. 여러분들 토지는 감정평가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자동차는 감정평가 뭘로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 왜? 시장에 가면 많으니까. 그쵸? 들었던 거 기억나요? 건물은 뭘로 해요? 원가법 맞죠? 그게 따로 달라요. 근데 잘 보세요. 원래는 개별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교수님 토지는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됐죠? 건물은 뭘로 감정평가해요 교수님? 원가 법으로 해요.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예외가 좀 생기는 거야. 독립평가 됐고 독립평가는 뭐 따로 하니까 중요하지 않고 됐고 이제 이해되고 감정평가 뭘로? 각각 개별로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이쪽으로 넘어와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보세요. 부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이게 한 필자 내 땅이야. 내 땅이었어요.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도로를 낸다고 요만큼을 가져가겠대요. 맞죠? 그럼 여기 뭐다? 수용 보상 받아야 되겠죠? 수용한대요. 그럼 뭐다? 보상 받아야 안 받아요? 보상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내 땅 중에서 어떤 부분만 수용 당하는 부분만 보상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내 땅 있는데 저기 막 도로 낸다고. 그렇죠. 보상 받아 그래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부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에, 맞죠? 방금 뭐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에 어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뭐예요? 보상평가. 끝. 그렇죠. 정부야, 너네 보상해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일부분을 보상하는 경우에 부분평가를 한다. 그래서 요게 보여야 돼요.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다. 라고 정리해주세요. 요건 이해되죠, 지금? 자, 잘 보세요. 그럼 다시.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원래 원칙은 뭘로 해야 돼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맞죠? 근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일부분만 감정평가 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있죠. 언제? 보상평가 할 때. 그때는 무슨 평가한다고? 부분평가.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일괄평가입니다. 이쪽 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개별평가할 때 토지는 뭘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뭘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원가법.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 잘 보세요. 자,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만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토지가 있고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다며. 맞죠? 근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한 번에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묶어서 평가한대요. 우리 이거를 일괄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괄 평가한다. 그럼 잠깐만. 일괄 평가할 때는 우리 감정평가 중에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써요? 시장성 있잖아. 많이 거래됐잖아. 많이 거래되었잖아.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지. 거래사례 비교법 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일괄평가는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왜? 시장에서 이거 함께 많이 거래해요. 함께 많이 거래? 함께 많이 거래해요. 교수님, 이거 디귿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쵸? 건물 부분과 전용 부분.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아시죠? 그리고 뭐다? 지분. 지분 아니죠? 뭐다? 대지 사용권. 요거 한 번에 거래하죠. 아파트 파시는 분이 갑자기 야 나는 대지 사용권 안 팔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잘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우리 공동주 사시면 뭐다? 전용 면적과 어떤 면적? 지분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하나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쵸? 문제 잡으세요. 어려운 문제. 자, 여러분. 산지는 뭘로 평가해요? 산지. 산지는 뭘로 평가해요? 산지. 땅지. 공시지가 기준법.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요거 중에 함께 평가할 때도 뭐다? 일괄평가. 일괄평가는 세 가지 항목은 다 뭐 쓴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쓴다. 교수님 왜요? 시장에서 자주 거래가 되니까요. 됐죠?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잘 없어요. 특히나 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원가법 쓰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40년, 50년 된 아파트. 그거 감정평가할 가치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뭐 때문에? 땅 때문에.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일괄평가한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젠데요, 교수님?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되거나. 내가 땅과 건물을 한 번에 팔기 위해서 감정평가 받거나 아니면 뭐다? 용도상 불가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개별 물건 기준 7조는 원래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개별로 해야 되겠죠? 부분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언제요? 보상받는 경우, 수용받는 경우. 맞죠? 두 번째는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언제요? 일체로 거래될 때 끝.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자, 넘어올게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구분평가. 구분평가입니다. 이쪽 와보세요. 여러분한테 요거는 뭐 설명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요렇게 한 필지에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요 전면부는 뭐다? 유동인구가 많고 인기가 있고 그거 들어봤어요? 하플 들어봤어요? 사람 많은 곳. 그쵸. 하플이야. 근데 요 후면부는 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인기도 없고 막 되게 막 외진 골목인 거야. 아시겠죠? 외진 골목. 그런 게 많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평가사라면 이 유동인구 많고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 이 전면부와 사람 아무도 없는 이면을 같이 그러니까 함께 평가할까요? 아니죠. 뭐다? 쪼개서 평가한다. 왜 쪼개는데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맞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평가한다고? 구분하여 평가한다. 아시겠죠? 예시는 또 있어요. 여러분 좀 어때요? 이게 무슨 아파트? 주상 복합 아파트. 한 필지 땅에 올라서 있죠? 근데 뭐다? 상가와 주거 아파트가 같이 평가해요? 다르게 평가해요? 당연히 다르게 평가해요.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뭐다? 구분평가의 예시다라는 거예요. 요건 땅을 쪼갠 거, 요거는 건물을 쪼갠 거. 그렇죠? 상가 부분과 주거용 아파트 쓰는 것이 가치가 다르게 매겨진다. 그때는 무슨 평가한다고? 구분평가한다고. 그래서 요거 드시면 돼요. 가치 딱 보이면, 가치가 다르다. 딱 보이면 뭐다?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 4가지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구분평가였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7조 완료. 정리했습니다. 자, 이쪽 와보시죠. 수업만 쭉 따라오셔도 돼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우리 7조 무슨 원칙 감정평가할 때는 뭘로 하라고? 각각 하라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됐죠? 원칙인데 예외도 존재했었어요. 예외 3가지. 맞죠? 일체로 거래되면 일괄평가. 언제?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 맞죠? 가치가 다르면
가치 다르면 뭐다? 구분평가. 그래서 구분은 가치가 다른 경우라고 나오고, 마지막 뭐다? 부분평가는 언제? 보상받을 때.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사항이나 목적이 있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답이 나와 있잖아. 구분이니까 가치, 부분이니까 일부분, 일괄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뭐다? 용도상 어떨 때? 불가분한 경우. 용도상 못 나눌 경우 뭐다? 한 번에 거래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됐죠. 그래서 7조의 원칙마다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인데, 맞죠? 일부분 평가 때는 부분평가, 용도상 불가분할 때는, 혹은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평가, 마지막 가치가 다른 부분은 부분평가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문제 7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교환가치와 시장가치는 됐습니다. 요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장가치는 됐고, 시장가치는 됐고, 요거만 아시면 돼요. 투자가치.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를 뭐다?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기본만 들으신 분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뭐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 맞죠? 왜? 투자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투자 가치는 무슨 죠? 주관적 가치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투자 가치는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내 생각에 저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뭐다? 투자를 할게 그 뜻이에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데? 10억에 거래돼요. 저 부동산 10억이래요. 근데 나는 저 부동산 옆에 지하철이 뚫릴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저거 지하철 뚫리면 1년만 지나도 12억 넘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12억이래요. 뭐다? 내 생각에, 투자 생각에 얼마? 12억이다. 어디가 크면? 투자 가치가 크다면 사요, 안 사요? 사지. 그래서 뭐다? 투자를 채택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를 한다. 투자 가치가 뭔데? 내 생각에 얼마짜리인데라고 생각했을 때. 아시겠죠?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좋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맨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뒤에 규칙 2조 정의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가치를 가져온 얘기인지 계속 볼 거예요. 맨 뒤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나와 있죠? 2조 나와 있죠. 거기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2조 첫 번째가 요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거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서 시장가치란 뭐라고? 대상에 되는 토지 등이 어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형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에 가액을 말한다. 이게 정확하게 시험에 나와요. 요즘은 그대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법령에 조문들을 그냥 긁어 붙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출제위원들도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요. 왜? 이거는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요. 통상적 시장, 오케이.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요거 나온 적 없어서 고됐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돼야 돼요. 세 번째, 요게 나왔었지. 뭐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문적인 당사자라고 나왔어요. 전문적인 당사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당사자만 있으면 감정평가사만 매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뭐다? 거기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매길 수 있다.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 당사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아시겠죠? 뒤에서 다 볼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시장가치 정의 주요 내용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글자도 굵게 만들어서 왔죠, 지금? 됐죠? 그래서 시장가치란 언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쓸 필요가 뭐였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맨 뒤에 나왔죠, 맨 뒤에. 프린터블 맨 뒤에 있어요.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쓰라면 쓰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맨 뒤에 나와 있잖아, 맨 뒤에. 프린터블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이게. 언제 쓰시려고? 여기 다 나와 있어. 갖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맨 뒤에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못 받았어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기 상담실 가서 받아오세요. 요거 하나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자, 우리 방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우면서 처음에 2조, 요건 드렸어요.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얘는 뭐다? 시장가치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3조, 4조는 필요 없고요. 우리 5조 배워야 돼요. 5조.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할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시장가치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교수님 그 시장가치가 뭔데요? 홍상용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된 가치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 시장 가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데 아까 했잖아. 10억. 그거예요. 우리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 구분했던 거 기억나죠? 시장 가치 얼마? 10억. 투자 가치 얼마? 12억. 그쵸? 12억. 그쵸? 그래서 뭐다? 투자 가치가 높으면 산다. 투자를 채택한다. 그럼 시장 가치는 뭔데? 이거 지금 밖에 가보면 얼마에 거래되는데 그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밖에 그냥 통상적인 시장에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 2조였었고요. 그럼 잘 보세요. 감정평가할 때 시장 가치를 하래요. 알겠다고. 그 시장 가치가 뭔데? 요거. 근데 시장 가치 말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도 있습니까? 있죠. 언제요? 언제? 법령에 이제 오세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이쪽 보세요.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감평 받고 싶은 거예요. 감평 받고 싶어. 받고 싶어서 감정평가사가 딱 왔어. 평가사가 왔어. 평가사가 딱 왔어.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이거 법령의 다른 규정에 있어서 그거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주가 야, 우리 건물을 감히 시장가치로 평가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의뢰인이 요청한 거예요. 야,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는 다르게 평가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건물 가치 높게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봐봐, 의뢰인 요청한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일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지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다 허용해주면 나중에 큰일 나겠죠? 떼법 생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외 상황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자, 5조가 시장가치 기준이었어요. 맞죠? 예외도 있나요? 예외 있죠. 뭐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잠깐만. 원칙을 따랐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예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 가치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특성과 그리고 합리적인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검토해요? 원칙대로 안 했으니까. 됐죠? 왜? 예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야, 네가 말하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적법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근데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언제 검토 안 할까요? 요거 세 개 중에 한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한다 안 한다. 검토하지 않는다.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다?
검토하지 않는다. 혹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알죠? 노래 나온 거 알죠? 언제 고려하는 거예요? 의뢰인 요청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다?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됐죠?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감정평가는 뭘로 해야 되는데요? 시장가치로요. 그럼 그 시장가치가 뭔데요? 대상에는 토지 등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문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거야. 요거 가액이라고 나오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거 이마액자거든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래요. 요즘에 다 가격을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시장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죠? 그래서 예외를 했었으면은 우리 원칙을 안 따른 거니까는 뭐다? 해당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고려 안 하는 게 있어.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고려한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다? 고려한다, 검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5조였습니다. 6조 똑같아요. 6조 현황 기준 원칙. 6조 보세요. 6조 현황 기준 원칙.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가 용돈 달라 그러면은 갑자기 엄마 애가 요청했어. 그럼 어디다 쓸 건데라고 물어보겠죠. 그 뜻이에요.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합리성을 검토하겠죠. 근데 내가 3달마다 한 번씩 10,000원 더 주기로 했어. 검토해야 안 해요? 검토하지 않는다. 왜? 3달마다 한 번씩 준다며. 법대로 한 거잖아. 맞죠? 규칙대로 한 거니까. 그 뜻입니다.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6조 할 거예요. 6조 붙일 거예요. 6조. 자, 감정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뭐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은 있다 없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사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현황 기준 원칙. 이걸 풀었으면 되게 쉬워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감정평가하는 거 건물 보여지는 그대로 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봐봐. 현재란 말, 오늘이란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기본서에 말씀드렸죠? 내가 미용실 갔는데 오늘은 쉰데 집에 왔어. 내일 또 가. 오늘은 쉰데 어쭈? 집에 갔어. 모레 또 와. 오늘은 쉰데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뭐다?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뭐다? 추석 연휴에는 쉽니다. 이렇게 딱 뭐다?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막 현재 시점 나오고 난리 나요. 무슨 현재 시점이야? 현재 있다 없다?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 언제다라고 딱 짚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3월 10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 상태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현재란 말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맞죠? 불법적이면 안 돼. 일시적이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었어요. 현황 기준 원칙, 오케이. 알겠는데, 요것도 예외로 할 수 있나요? 예외로 할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언제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이거 똑같아, 모양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잘 보세요. 예외라는 게 요거예요. 야, 현황 기준 원칙이라며. 근데,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어? 네. 그쵸? 그러면 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네. 원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려며. 근데 얘는 뭐예요? 예외가 벌어진 거죠. 맞죠? 현재 상황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다? 다르게 가정했대요. 맞죠? 조건을 붙이기도 했대요. 맞죠? 또 예외가 벌어졌네요. 맞죠? 예외가 벌어졌어. 또 예외는 똑같이 세 가지죠?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다?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역시나 뭐다? 고려해야 돼요. 뭐다? 현황 기준 원칙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뭐다?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혹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검토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했죠? 자, 네가 붙인 조건이 너무 어이가 없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다? 적법한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성인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역시 고려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검토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검토 안 해요? 언제 고려 안 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안 한다. 혹은 뭐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세요. 근데 언제는 검토하고 고려해야 돼요?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뭐다? 검토해야 한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 3년 전에 개정되고 재작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감정평가 6조에 따른 현황기준 원칙에서, 그렇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오케이?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법대로 하면 검토 안 해도 돼요. 법대로 안 하면 무조건 검토하라고.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틀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조 현황 기준 원칙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럼 넘어올게요.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요거 아까 했던 거예요. 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한다고? 개별마다 각각 따로 해야 된다고. 요게 뭐다?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6조 말고 7조 뭐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요거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외가 있어요? 네, 얘도 예외가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거예요. 잘 보세요.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따로 해야 되죠. 근데 언제? 둘 이상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대요. 용도상 불가분하대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심화반이니까 한 걸음만 더. 일괄 평가하는 이유는 일괄 평가할 때 무슨 방법 쓴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그쵸?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니까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래요. 아까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맞죠? 앞에는 번화가, 뒤에는 암흑가. 맞죠? 앞에는 얼마? 100만원. 뒤에는 얼마? 50만원. 그렇죠? 그래서 뭐다?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무슨 평가한다고? 구분 평가한다. 그래서 구분 평가는 언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 구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그 특수한 목적이 뭔데? 야, 수용당한다고 내 땅. 뭐 받아야 되는데? 보상 평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잘랐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뭐다? 이 부분 보상 평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해당 일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고? 부분 평가한다고. 아시겠죠? 무슨 평가? 부분 평가한다고. 왜?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아시겠죠? 요거 순서를 딱딱딱 자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보세요. 자, 요거 쓰고 갈게요. 개별 물건 기준, 일괄 평가, 부분 평가, 구분 평가입니다. 자,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격하세요. 자, 2조 정의는 여러분 드린 거에 있으니까 됐고요. 요거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감정평가는 뭘로 하라고?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라고.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합리성이나 적법성을 검토, 즉 뭐다?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하고,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요거는 예외는 자기가 돼요. 두 번째,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현황 기준 원칙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토 안 하는 경우 언제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얘는 왜 검토 안 해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보다 원칙을 따르진 않았지만 모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법대로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검토 안 해도 된다고.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7조 마지막.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마다 각각 따로 개별로 해야 되는데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일괄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괄평가하는 경우에 방법은 뭐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되게 막 유동인구 많고 인기 있고 뒷부분은 인기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구분 평가해야 되는 경우. 맞죠? 그리고 우리 실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무슨 평가? 구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5조, 6조, 7조 요거 세 가지 했어요.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여기에서 반드시 한 질문 이상은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교시에서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잠깐만 쉴게요.